해봐. 비켜!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경험담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평범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라 궁금한데요. 겉보기엔 그저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지만 그녀에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연의 시작은 어느 평범한 오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였어요. 딸아이 손을 잡고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에요. 네네. 금연구역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 몇몇과 마주쳤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금연구역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죠. 그랬더니 그중 한 명이 피식 웃으면서 대꾸하는 거예요. 아줌마, 그냥 지나가요. 왜 꼰대짓이야? 아, 그 말투, 그 눈빛. 이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제가 군복무를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수없이 마주했던 사람을 약간 아래로 보는 듯한 그런 시선 있잖아요. 아, 군인이셨군요. 그런 시선 정말 불쾌하죠. 네. 그래서 일단 아무 말 없이 딸아이 손만 더 꽉 잡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시비가 아닐지도 모른다. 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뭔가 촉이 왔군요. 며칠 뒤에요.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셨어요. 좀 힘없는 목소리로요. 103동 어머니, 저기 혹시 저번에 그 담배 피우던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요즘 자꾸 단지를 어슬렁거리면서 주민들을 빤히 쳐다보고 그래요. 다들 피하기만 하니까 아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으니까 순간 화가 확 치밀었는데 일단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신고는 해보셨어요? 아저씨는 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시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아파트 일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또 뭐 증거가 있어야 뭘 하던가 하죠. 아,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런 침묵 속에서 그 사람들은 여기선 이래도 괜찮구나 하는 잘못된 확신을 얻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방관이 오히려 그 사람들 행동을 더 부추기는 셈이 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지 입구에서 또 그 사람들이랑 마주쳤어요. 이번엔 그중 한 명이 저를 빤히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의도적인 도발이었죠. 아, 진짜 너무하네요. 저도 이번엔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여기서 또 담배를 피우시네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공사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주민 아니면 말 걸지 마세요. 그제 알았어요.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었구나. 공사를 빌미로 단지를 드나드는 외부 인력들. 위험이 아파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외부 인력이면 관리사무소는 알고 있었을 텐데요. 네, 저도 그게 의아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외부 공사업체 직원들로 보이는 분들 태도가 좀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아이들도 오가는 공간인데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주의를 주면 어떨까 하고요. 네, 아주 합리적인 문제 제기인데요. 근데 돌아온 반응은 정말 냉담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예민하게 구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갑시다. 증거 영상이라도 있어요? 오히려 저를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분위기였어요. 헐, 주민들 반응이 더 실망스러운데요. 네, 솔직히 그 남자들보다 더 무서운 건 어쩌면 이런 무관심과 침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딸아이가 제 옆에 다가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저씨 봤어. 아이가 직접 마주쳤군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를 안아주면서 말했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사실 제 손끝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내 아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정말 절감했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렇죠. 엄마니까요. 그날 밤에요. 저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 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빛바른 군번줄, 전역증, 그리고 군 복무 시절 받았던 낡은 표창장들. 아, 군 시절 물건들이군요. 네, 그것들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제 훈장이었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 아직 싸울 수 있어. 그러면서 군번줄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뭔가 잊고 지냈던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와, 뭔가 결의가 느껴지네요.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딸아이는 제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 아저씨들 또 오면 어떡해? 아이고, 애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이의 물음에 저는 애써 웃으면서 괜찮다고 다독였지만 저 역시 밤잠을 설쳤습니다.
거실 불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서 CCTV 앱으로 현관 앞을 계속 확인했죠. 새벽녘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그들일까 봐서요.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까요? 그리고 이틀 뒤 밤 9시 반쯤이었어요. 딸아이 간식을 사러 잠깐 집 앞 슈퍼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요. 어두운 골목 입구에 남자 셋이 그림자처럼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들이었어요. 맙소사? 또 마주친 거네요? 그것도 밤에 셋이나. 제가 멈칫하니까 그중 한 명이 천천히 다가오면서 약간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며칠 전에 아파트 앞에서 뵀던 분 맞죠? 그때 저희한테 좀 무례하셨던 것 같은데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 눈빛은 아주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제 뒤쪽 길을 막아섰고 나머지 한 명은 제 옆으로 슬쩍 다가왔죠. 순식간에 퇴로가 막혔습니다. 와, 이건 명백한 위협인데요. 계획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여기서 두려움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앞장섰던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오면서 협박하듯이 말했죠. 밤길 위험한데 혹시 지나가다 실수로 툭 치면 그거 그냥 사고 아닌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몸을 낮춰서 그의 오른발을 강하게 밟았습니다. 중심을 잃고 휘청하는 순간 그의 팔을 잡아서 비틀었죠. 동시에 뒤에서 달려들려던 남자를 향해 왼팔 팔꿈치로 강하게 쳐내고 그대로 무릎으로 턱을 가격했어요. 와, 순식간에 제압하신 거네요. 셋 중 하나는 그 모습에 놀라서 그대로 주랭랑을 쳤고요. 바닥에 넘어진 두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사이에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녹화 버튼을 누르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그리고 방금 당신들 행동 전부 녹화됐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 와중에 침착하게 증거 확보까지. 신고 후 5분도 채 안 돼서 순찰차가 도착했고 상황은 일단락되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날 새벽 저는 소리 없이 딸아이 방 문 앞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분이라도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을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도 다시 평범한 일생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은 여전했죠. 네, 그럴 수밖에요. 그러다 금요일 아침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젯밤 현관 앞에서 경비원과 외부인 사이에 소란이 있었습니다. 보기 좋지 않더군요. 관리사무소는 뭐 하는 겁니까? 댓글에는 뭐 경비원 대처 능력을 비난하거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또 경비 아저씨한테 불똥이 튀는 건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에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낮이 없고 경비실 바로 앞에서였어요. 그중 한 명이 경비 아저씨에게 막 시비를 걸고 있었어요. 아니, 경비가 주민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당신 월급 우리가 주는 거 몰라? 경비 아저씨가 당황하면서 무슨 일이신지라고 묻자 남자가 언성을 높였어요. 입주민이 말을 하는데 지금 태도가 뭐야? 그러더니 갑자기 손으로 경비 아저씨 가슴을 세게 밀었습니다. 헉? 아니, 사람을 밀치다니요? 아저씨는 휘청거리면서 뒤쪽 벽에 부딪혔고 힘없이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 충격으로 모자가 벗겨지면서 벽에 부딪힌 이마에서 피가 살짝 배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이고, 다치셨네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단호하게 말했죠. 그 손 당장 치우시죠. 남자가 저를 돌아보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었어요. 아, 또 이 아줌마네. 진짜 유별나셔. 정의감이라도 추철하신가 봐. 저는 그 남자 앞까지 똑바로 걸어가서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이 아파트의 안전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분께 손을 댄 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여기 CCTV도 있고 다른 주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으니 함부로 못하겠죠. 제 말에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주위를 휙 둘러보던 그는 몇몇 주민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닫자 욕설을 내뱉으면서 물러섰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가자. 그들이 사라진 후에 저는 경비 아저씨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드리고 얼음찜질팩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숙인 채 괜히 저 때문에 라며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토닥여드렸죠. 아저씨도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날 저녁 단톡방은 또다시 시끄러웠습니다. 익명으로 웬 여자 하나 때문에 단지 전체가 시끄럽다 뭐 이런 비난까지 올라왔죠. 참,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네요. 그런데 그날 밤에요. 한 입주민으로부터 짧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늘 낮에 있었던 일 제가 봤습니다. 혹시 증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와, 드디어. 네, 그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 며칠간 단지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약간 폭풍 전야처럼요. 단톡방에서는 더 이상 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대신 경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나 관리소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선동글들이 교묘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아, 여론을 돌리려는 수작 같은데요. 맞아요.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저는 그런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조용히 캡처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놀이터 옆 벤치에서였어요. 이번엔 또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딸아이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는데 그들이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얘기 좀 합시다. 아줌마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대화로 풀죠. 말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지만 다가오는 방식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한 명은 제 뒤로 돌아섰고 다른 한 명은 주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힐끗거리면서 좀 불쾌한 미소를 지었죠. 와, 이건 진짜 선 넘었는데요. 아이들까지 의식하면서.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이번엔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러자 다른 남자가 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지금 접근 금지 명령 신청 중입니다. 여기서 제 몸에 손대는 순간 가중 처벌 대상이에요. 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확실히 해야죠.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딸아이가 엄마다 하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남자들은 흠칫 놀라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딸아이가 나타나서. 그날 바로 경찰서로 가서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 영상 클립, 단톡방 캡처 자료들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형사님이 저를 보면서 물으셨죠. 정리를 굉장히 잘하셨네요. 혹시 군인이셨습니까? 제가 좀 멋쩍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좀 오래 근무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애 엄마지만요. 아, 형사님도 뭔가 느끼셨나 보네요. 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단순 불량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 하청업체 직원들 같은데 혹시 아파트 내부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단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아파트 내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싸움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와,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배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결정적인 사건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 딸아이와 함께 집을 나서는데 경비실 앞에 또 그 남자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어요. 이번엔 경비 아저씨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한 남자가 경비 아저씨 멱살을 잡을 듯 손을 뻗으면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 영감탱이가 지금 우리 몰래 녹음했지? 증거 잡으려고 도청했냐고? 경비 아저씨는 겁에 질린 얼굴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저씨 모자를 벗겨 땅에 던지고는 손으로 머리를 거칠게 밀쳤어요. 아, 진짜 너무하네. 또 폭력을 쓰다니. 저는 딸아이를 얼른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고 망설임 없이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위에는 몇몇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들기도 했죠. 저는 그 남자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죠. 네, 또 나타나셨군요. 남자가 획 돌아보면서 저를 향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손목을 정확히 잡아채서 시계 방향으로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팔꿈치를 눌러서 중심을 무너뜨린 뒤 오른 무릎으로 그의 정강이를 강하게 눌렀어요. 와, 이번에도 순식간에. 네, 모든 것은 단 3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함께 있던 다른 남자들은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전직 특수임무대 중령입니다. 당신의 폭행 장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CCTV가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방위입니다. 특임대 중령. 와, 그 남자들 완전히 놀랐겠는데요? 주변 주민들도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한 7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쳤고 경비 아저씨는 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제가 돌아서려 할 때 아저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저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십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와,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그리고 주변들 반응은 어땠나요? 그날 오후 주민 단톡방에는 처음으로 다른 분위기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 경비실 앞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글에
저도 봤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이 연이어 달리기 시작했죠. 오, 드디어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네,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반복되는 폭력과 위협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사무실 안은 예상대로 좀 썰렁했습니다. 소장이라는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또 입주민들하고 관련된 일이라 저희가 섣불리 개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또 발뺌이네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경비원은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입니다. 입주민이 직원을 폭행했다면 그건 주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주체가 해결해야 할 업무입니다.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죠. 소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죠. 사실 그분들이 건설사 쪽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저희가 입주 초기부터 이런저런 거래 관계가 좀 있어서요. 아시겠지만 괜히 일을 키워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입장도 좀 난처해서 그럽니다. 와, 결국 내부 관계자였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르는 척 조용히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관리소가 사실상 방주 혹은 공모한 거잖아요. 결국 관리소는 지금까지 이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다는 말씀이시군요. 소장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그리고 관리소의 입장에 대해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도 이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공론화하고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죠. 관리사무소를 나오는 길에요.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외부 불량배가 아니라 이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와 싸워야 한다는 것. 훨씬 더 어렵고 외로운 싸움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렇죠. 상대가 더 커지고 복잡해진 거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딸아이가 달려와서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아이의 눈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지키러 갔다 왔어.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해맑게 웃었어요. 이 아파트가 우리 집이니까 그렇지 엄마? 아, 아이의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됐겠네요. 네. 그 말에 처음으로 힘든 싸움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 이건 우리 집을 지키는 일이야. 저는 입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관리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직접 공지문을 붙였어요. 단지 내 반복된 위협 행위 및 공동체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입주민 의견 수렴회, 일요일 저녁 7시 주민센터 강당. 와, 직접 설명회를 주최하신 거네요. 대단한 결단인데요. 혹시 아무도 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명회 당일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강당 좌석의 절반 정도가 찼습니다. 다들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3동에 사는 한미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스크린에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CCTV 캡처 화면, 단톡방 대화 내용, 그리고 그날 경비실 앞에서 벌어진 폭행 영상의 일부. 마지막 화면에는 짧은 문구가 떠 있었어요. 우리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와, 임팩트 있는 메시지네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집이 맞습니까? 우리 이웃이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눈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주민들 마음을 움직이는 질문이네요. 그제야 몇몇 분들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손을 든 것은 뜻밖에도 그날 폭행을 당하셨던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오, 경비 아저씨가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7년 넘게 일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처음이고요. 그동안은 그냥 참고 버티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경비원들도 지켜져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와,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네요.
아저씨의 용기 있는 발언을 시작으로 다른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날 장면 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외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네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반성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예정된 30분은 훌쩍 넘어 2시간 가까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민이 제안했어요. 이 기회에 우리 단톡방부터 제대로 운영합시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이번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해 나갑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거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설명회 이후 단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관리소는 마지못해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단톡방에서는 건설적인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 아저씨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밖에서 확인하라는 눈짓과 함께요. 오, 이건 또 뭘까요? 비밀 문서 같은 건가요? 카페에 앉아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건설사 하청 계약서 사본, 근로자 명단, 그리고 그동안 묵살되었던 입주민 민원 처리 내역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죠. 메모지요?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 특정 외부 인력, 입주민 민원 제약 목적으로 활용, 계약 연장 조건으로 관리소장 개입 정황, 이렇게요. 와, 결정적인 증거네요. 관리소장까지 연루된 거였군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님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건설사 측의 부당 개입 정황이 꽤 뚜렷해 보입니다.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신변 보호 요청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면 다른 위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신변 위협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어느새 이 아파트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에 맞서는 싸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네,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공동체 문제로 확장된 거니까요. 언론 제보는 생각보다 파장이 컸습니다. 지역 뉴스를 시작으로 몇몇 인터넷 언론사에서도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죠. 아파트 갑질 논란, 하청업체 동원의 주민 위협, 전직 여군 장교의 용기 있는 고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기사 제목만 봐도 내용이 짐작가네요. 단지는 당분간 더 술렁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난이나 외면이 아닌 조심스러운 지지와 연대의 분위기였죠. 아, 드디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거군요. 네, 옆동에 사는 아주머니는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면서 다 보고 있었어요. 힘내세요. 라고 속삭여 주셨고 예전에 입주자 대표를 하셨다는 분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며 연락처를 주셨어요. 와,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한 젊은 청년은 저에게 혹시 중령 출신 아니십니까? 저 ROTC 나왔는데 선배님 정말 멋지십니다. 라며 경례를 하기도 했죠. 좀 어색했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하, 후배까지 등장했네요. 그리고 단톡방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입주민 설명회 회의록 및 향후 대응 방안 공유. 그 안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 거네요. 이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해당 하청업체 직원들의 단지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결국 교체되었고 아파트 운영 방식에도 실질적인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한 발 뒤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직접 나서서 싸우셨지만 마무리는 공동체와 함께 하신 거군요. 처음에는 홀로 싸우는 사람이었지만 어느새 주민들과 함께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새삼 깨달았죠.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화단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났고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경비실 창문은 예전보다 더 활짝 열려 있었고 주민들은 경비 아저씨께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평화가 찾아왔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학교에 다녀오는 딸아이를 마중 나갔다가 단지 입구에서 낯익은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처음 금연구역에서 시비를 걸었던 남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혼자였고 예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아, 그 사람이군요.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폭 숙이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의 마침표 같은 것이었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용서보다는 정리가 맞는 표현 같네요. 아파트 게시판에는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및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안내라는 새로운 공지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손글씨로 쓴 작은 메로가 붙어 있었죠.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안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와, 익명의 감사 편지네요. 감동적인데요.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떤 감사 인사보다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와 손을 잡고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아주 많이. 정말 긴 싸움이었네요. 해피엔딩이라 다행입니다. 얼마 뒤 집안 정리를 하다가 먼지 쌓인 오래된 상자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죠. 그 안에서 군번줄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감. 저녁과 동시에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무게였습니다. 그 군번줄이 다시 보이니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무게는 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다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된 거군요. 군번줄은 여전히 상자 안에 있습니다. 다시 목에 거는 대신 제 곁에는 이제 함께 지켜야 할 이웃들과 저를 지지하고 지켜봐주는 따뜻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단단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오늘 전해드린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주변의 침묵을 깨고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용기였고 그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가 놀랍습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바로 그 용기가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연이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아둔 특별한 이야기나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저희 옥상에 누워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